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어제 캄보디아 총리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현지 외교부와 내무부를 방문해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구금 한국인 63명 가운데 최초 송환자 2명에 이어 오늘 2명이 추가로 한국에 도착하면서 현재 남은 송환 대상자는 59명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발령했던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1년 8개월 만인 오는 20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평시 대비 95% 수준이고 응급실도 평시 기준 병상의 99%를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를 찾았지만 조직원들은 이미 도주했고 범행 흔적과 쓰레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은 오늘 국내로 송환됩니다. 황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철문 사이로 정부 합동대응팀 차량과 캄보디아 당국자를 실은 차량이 들어갑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대규모 범죄 단지, 태자 단지입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함께 이곳을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먹다 남은 컵라면, 전선 등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의자이고 그런 거 보니까 전화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캄보디아 측은 이곳에서 온라인 사기가 벌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경찰이 왔을 때 이미 조직원들이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또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한국인 대상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훈 마네트 총리는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한국인 보호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응팀은 오늘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를 방문해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구금 한국인 63명 가운데 최초 송환자 2명에 이어 오늘 2명이 추가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 남은 송환 대상자는 59명입니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오늘 이들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응팀은 구체적인 송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니다. 네, KBS는 캄보디아 감금 피해자들을 만나서 참혹한 범죄 실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매일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는 2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의 끔찍했던 기억, 추지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벽에 걸린 붉은 현수막에 한자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래로는 휴대전화가 빼곡하게 줄지어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낙원이라 불리는 캄보디아 코콩. 지난 1월 20대 A씨는 이곳에 갇혀 한국인들에게 매일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네 나라 사람 상대로 안 하고 한국인을 타깃으로 하는 거냐 그냥 물어봤어요. 인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 사형이다. 근데 한국인은 그렇지 않다. 범행 실적이 좋지 않으면 여지없이 고문과 폭행이 뒤따랐습니다. 독방에 저를 가둬놓고 전기로도 지지고 유리병으로도 머리를 때린다던가 너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갑자기 차고 한 20대 넘게 그냥 무조건 치고 살려만 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가까스로 경찰이 구출됐지만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선 돈을 쥐어줘야 했습니다. 이민청으로 이송이 되는 날 차 기름비가 필요하다면서 또 한 150불 정도 달라고 하고 제가 10달러짜리를 주문을 하면 20달러짜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거스는 돈 다 자기들이 가져가요. 추방 형식으로 귀국한 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 돈에 혹해 범죄에 연루됐던 과거를 크게 후회했습니다. 땀 흘려 일한 후에 받는 대가가 지고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당하게 이득을 이제 취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앞서 정치권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 내용이 참 많은데 어떻게
짧게 요약하면 뭐 이거다. 있습니까? 짧게 요약하면 수요 억제는 초강수를 뒀다. 그리고 풍선 효과는 틀어막았고 부동산 세금은 아직은 보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부동산 대책 이야기하면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전문가들도 하듯이 뭐 공급 얘기 있는데 공급 분야에 관한 거는 어떻습니까? 우선 새로운 공급 대책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번에 나왔던 97 대책을 빨리 이행하겠다. 대신 그동안 좀 수요를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번 내용을 보니까 일단 규제 지역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뭐 지금 3중 규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우선 3중 규제라고 하니까 세 가지겠죠. 세 가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전방위적인 지역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핵심인데 한번 CG 보면서 저희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그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 지역 12곳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 지정했습니다. 이전에는 강남 3구랑 용산구 이 4개구만 그렇게 지정됐었는데 네. 이번엔 기초지자체 단위를 다 세보니까 서울 25개구, 경기 12개 시나구 총 37개로 늘었습니다. 4개에서 37개로 확 늘었으니까 초강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늘린 거는 뭐 어떤 데를 규제하면 그 주변으로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아예 이것을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의지가 담겼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이전의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한 지역을 핀셋으로 규제하면 다른 지역이 덩달아 오르는 이런 풍선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네. 뭐 강남 3구를 조이니까 마용성이 오르고 마용성이 조이니까 다른 그 외곽 지역이 오르고 이런 것들인데 이번엔 전방위적으로 확 조여서 풍선 효과를 막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뭐 규제 지역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뭐 이런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를 같이 묶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 두 개는 우선 세금이랑 또 대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묶이면 대출이랑 세금의 문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말 그대로 여기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허가의 전제가 뭐냐? 실거주 전제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에 초점을 맞춘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갭 투자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 실거주로 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달리 말하면 이 지역에선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다음 주 월요일 20일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발효가 되고요. 근데 그날부터는 전세 낀 갭 투자 완전히 막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조건들이 여러 가지라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 계약 전에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이란 투기 과열 지구는 아까 대출이랑 세금 문턱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여긴 이미 16일부터 지정이 돼가지고 주택담보 한도가 이미 줄었고요.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있으면 1년 동안 주택 구입도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취득세랑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에 관한 규제가 지금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대출도 참 전반적으로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것도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지금은 규제 지역엔 40%, 4억, 비규제 지역은 7억까지 담보 한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 지역이 됐으니까 모두 1과 40%, 4억만 나온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동시 지정이 되면서 상가랑 비주택까지도 다 LTV 40%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는 6.27 대책부터 수도권은 주담대 상한이 6억 원으로 묶였는데 이번엔 더 쪼였습니다. 집값 15억 원 이하는 6억 원이 그대로지만 15억 원이 넘으면 4억 원, 25억이 넘으면 2억 원까지입니다. 다만 생애 최초 대출이나 디딤돌, 보금자리 같은 정책 대출은 이전과 같은 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규제 지역이어도 LTV 70%까지는 대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전세 대출 그 DSR 규제라고 그러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부분 포함됐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세 대출은 이제까지 서민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DSR 규제에선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근 아시겠지만 전세값이 오르면서 또 그것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니까 전세 대출도 DSR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연소득의 40%까지만 전세 대출을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 DSR의 규제에 적용되는데요. 연소득 5천만 원이라면 전세대출 금리 4금리를 가정해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면 2천만 원까지만 전세대출 이자 상환에 쓸 수 있고 또 이걸 환산해 보면 보증금 5억 원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정부가 많은 어떻게 보면 규제 뭐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기존에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번 규제와 관련돼서 대책과 관련돼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나요? 우선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기준일이 중요한데요. 대출 규제는 은행 전산에 신청을 했다거나 혹은 계약금을 낸 날짜가 기준이라서 그 전에 이거를 마치신 분들은 그 종전 규제에 적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청약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고가 15일 이전이면 예정 규정, 또 16일 이후면 새 규정에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정부가 옥죄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또 임대차 시장 이런 거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빡빡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선 정부는 추가 규제로 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대단지 아파트를 둘러보니 1000세대의 아파트에서 전세 매물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전세가 지금 씨가 마른 상황인데 실제로 요즘 서울 전세 매물은 24,000개, 1년 전보다 2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6.27 대책 이후 계속 꾸준히 감소세인데요. 이렇게 전세낌 매매, 그러니까 이른바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규제 지역에선 새로운 전월세 물량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의 드론쇼가 세계에 진출하며 빛의 마술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하늘에 용과 봉황을 그렸습니다. 2,000대의 드론은 파리 하늘을 무대로 삼았습니다. 방글라데시 하늘엔 연꽃이 펼쳐졌습니다. 모두 중국 드론쇼 업체들이 선보인 공연입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의 한 항구에서도 대규모 드론쇼가 진행됐습니다. 드론쇼를 맡은 직원들은 평균 연령 30살도 안 되지만 1000회가 넘는 드론 비행 경험을 보유한 드론쇼 전문가들입니다. 而且其实人工比我们稍微要费一点时间。我们现在把全部减少了它的布场时间，减少它的布场的空间，然后我们这一款飞机现在的续航也比上一代要高个10分钟左右。 지난 6월에는 중국의 한 드론쇼 업체가 11,787대의 드론을 한꺼번에 날린 드론쇼를 선보이며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선전 드론협회는 최근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공연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력난을 해결하고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에게 간호 보조 업무를 맡기는 병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의 마츠모토 의료센터, 25개 진료과와 450개 병상을 갖춘 지역 거점 병원입니다. 2년 전 간호 보조 업무를 좀 줄이고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업무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요. 발달 장애 등을 앓는 장애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 침대 시트를 교체하는 등 20여 가지의 간호 보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こういうタオルとかテープカットとかもやっぱないと困るものなのでやら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後回しになったような作業をやってくれるので本当に助かります。やりがいを感じる時ってやっぱり人の役に立ててる時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けども、病棟なんかに行っても当てにされてるなっていう感覚があるもんですから、やっぱりそれはすごくやりがいになってるな。 병원 측은 앞으로도 장애인 직원 채용을 늘려 이들이 맡을 업무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호주 서부 울창한 숲속을 누비며 부지런히 냄새를 맡는 두 마리의 개. 14개월 된 탐지견 켈리와 마일로입니다. 켈리와 마일로의 임무는 식물의 병증을 냄새로 탐지해 감염 징후를 초기에 찾아내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식물의 뿌리를 썩게 만들어 호주 서부 일부 지역의 토착 식물종을 크게 멸종시킨 다입의 병원균을 잡아내는 데 탁월합니다. 식물의 증상이 보일 때 검사에 들어가 통상 몇 주 걸리던 때에 비해 켈리와 마일로이 탐지로 불과 몇 분 만에 병원균 유무를 가릴 수 있게 됐습니다. We hope that this program would accelerate the identification of dieback samples, making it cheaper and more accessible and easier to rapidly clear areas. 이 프로젝트에는 호주 연방정부 예산 13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이들 탐지견들의 근무는 앞으로 10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모자를 쓰고 조리복을 입은 뉴욕 퀸즈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 오늘은 조리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법 야무지게 양파와 파프리카 같은 재료를 손질해 그리스식 오이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It has honestly helped me focus a lot. It's kept me off my phone. I love how it's hands-on. 뉴욕시 교육청이 학생 참여형 급식을 추진하면서 시범학교로 선정된 이 학교 학생들이 직접 메뉴 개발에 나선 겁니다. The only way to really improve our menu is to have student feedback. And what better way to have student feedback than to have them develop recipes for our menu? 간단하지만 영양 균형을 맞춘 메뉴를 구성하고 요리법을 확정짓기까지 학생들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편식 습관도 고쳤다고 합니다. It definitely does because your nutritional values are very important. If you wake up and you eat very bad, you're going to perform very bad throughout the day. 학생들과 교직원의 시식 평가를 거쳐 선정된 닭요리와 샐러드는 뉴욕시 학교의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시범학교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산 분야 전시회 서울 아덱스가 오늘 개막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국산 전투기 KF-21이 비행하고 공군 블랙 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도 펼쳐집니다. 윤진 기자가 현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창공을 가르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8대가 대형을 갖추고 편대 비행을 하다 빠른 속도로 갖가지 대형 변화를 선보입니다. 아슬아슬 교차 비행에 오색선을 그으며 아찔한 고개 비행을 펼칩니다. 이번엔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은빛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릅니다. 수직 상승에 공중 회전은 물론 시속 920km 고속 비행까지 고난도 기동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내년 9월 전력화가 1년도 안 남은 가운데 성능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직접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많은 연구원분들이 흘리신 땀의 결실과 또 많은 분들의 응원을 기동 시범으로나마 조금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제기 6대가 시험 비행은 물론 폭항과 폭우 등 극한 환경 재현 시험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중 2대가 이번 아덱스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올해 서울 아덱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국 6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첨단 무기 체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공항에서는 화려한 고개 비행과 각종 체험 행사가, 일산 킨텍스에서는 첨단 우주항공 기술 전시와 수출 상담 등이 각각 진행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번 주 극장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한 영화들이 눈에 띕니다.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장편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배우 설경구와 변성현 감독의 4번째 만남, 영화 굿뉴스도 공개됐습니다. 개봉 영화 소식 김상엽 기자입니다. 여기가 어디야? 저 사람들 뭐야? 교통사고를 당해 이승과 저승 사이인 중간계에 갇힌 4사람. 우린 다 죽은 거야. 자신들의 영혼을 걷어가 소멸시키려는 저승사자들과 필사적인 추격전을 벌입니다. 범죄도시 카지노의 강윤성 감독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장편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세계관들이 굉장히 재밌고 또 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을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구현이 되겠구나 해서 AI 활용을 했을 때
인간 변요한 배우가 그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1970년 일본 공산주의 단체에 납치된 비행기가 평양으로 향하고 무슨 수리요? 잘 달래서? 해결사 아무개는 무조건 착륙시키라는 중앙정보부의 명령을 받고 공군 중위와 함께 비밀 작전에 돌입합니다. 기발한 재치와 예리한 풍자가 돋보이는 변성현 감독과 배우 설경구의 네 번째 작품입니다. 내가 다 다르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갖고 또 어떻게 꾸밀까, 또 저희 스태프들이 불안당 때부터 같이 해왔던 스태프들이어가지고 변성현 감독과의 작업은 항상 궁금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I want to know what happened in that classroom. Why just her classroom? 같은 반 학생 17명이 한꺼번에 등교하지 않은 초유의 사태. There's something very, very wrong going on. 잠에서 깬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독특한 설정과 구성으로 전 세계 박스오피스 2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 관람객은 501만여 명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보다 69.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관람객 중 내국인은 483만여 명, 외국인은 18만여 명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관람객이 500만 명대를 기록한 건 1945년 개관 이후 처음이며 이는 전 세계 박물관 상위 5위권 수준입니다. 이는 K-팝 때문 헌터스 등 K-컬처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정부 업무관리 전산망인 온나라 시스템의 해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난 7월 중순 국가정보원에서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 원격 근무 시스템을 통해 온나라 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 인증서 파일 650여 건이 유출되고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남은 인증서는 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정원이 유출 경위와 피해 영향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원격 근무 시스템 접속 시 행정, 전자, 서명 인증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